네, 오늘 전자수학 A 22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우리 퀴즈가 있죠, 다음 주에. 그래서 퀴즈 2가 다음 주 월요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업 시작하면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볼 거고요. 아마도 챕터 6까지 되지 않을까. 오늘 챕터 6가 끝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챕터 6까지 아마도. 예. 그 다음에 홈워크 리절트가 조금 전에도 방금 설명했듯이 그 채택값만 올라와 있는데 딱 보고 자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조교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커렉션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위너 프로세스 얘기할 때 할게요. 뭐 틀린 건 아닌데 하나 빠져서 예,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좀 이따 하겠어요. 자, 우리 어디 하고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예, 다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확률 및 통계 시간에는 안 배운 거라서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랜덤 프로세스 챕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때요? 제일 여러분이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뭐였죠? 랜덤 프로세스란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continuous time signal 또는 discrete time signal with uncertainty인데 그 uncertainty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probabilistic 모델링을 도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랜덤 소스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uncertainty가 있는. 우리가 대문자 캐피탈 X를 써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일 때는 캐피탈 X of t,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일 때는 캐피탈 X of square brackets로 n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원 들어가면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X 한 다음에 뭐 underscore t 이렇게 쓰는데 결국 뭐냐면 continuous time인데 이게 예를 들면 3 by 1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 of t,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랜덤 필드 이런 것도 있어요. 랜덤 필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타임이고 요것도 타임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t 타우 축에서 또는 타우 t 축에서 요 각 지점마다 랜덤 베리어블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어요. t와 타우가 뭐 예를 들면 리얼 넘버라고 하면 여전히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랜덤 베리어블이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데 이 인덱스가 이제 리얼 넘버 두 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필드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랜덤 폴리노미아 뭐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고 뭐 줄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이 과목에서는 딱 두 개만 하죠. 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그래서 뭐 Field with Uncertainty 그럼 Random Field 알겠어요? Polynomial with Uncertainty인데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하면 Random Polynomial. 뭐 여러분이 붙이면 뭐 다양해요. Random Tensor 이렇게 정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지진인 줄 알았어요. 네, 천둥이 친 것 같아요. 자, 이게 최소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근본적인 definition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기에 어떤 underlying probability 큰일이에요. underlying probability 스페이스로 모델링 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고요. 그 아웃컴 S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deterministic 펑션이에요. 네, 그때 two 파라미터 펑션이죠. t, s고 요 s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들 요 s를 탈락시키고 캐피탈 X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에서 쓰듯이 랜덤 프로세스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보는 방법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t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t를 조금씩 바꿀 때마다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 뭐 어떤 걸 갖는 같은 probability space를 갖는. 그래서 jointly distributed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random variables가 indexed by time t인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하나 보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s를 픽스하고 나면 x of t, 뭐 예를 들면 s0라는 것은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샘플 패스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샘플 패스들이 이제 여러 개 주어져 있고 이 샘플 패스가 셀렉트 되는 게 어떤 요 probability measure와 이 샘플 이벤트 스페이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베리 이렇게 두 가지 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어야지 복잡한 문제들도 헷갈림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뭐였어요? 이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었죠 우리가? 예, 뭐 마찬가지죠.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통계적 특성을 우리가 다 기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였죠. 물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거 주고 이거 주면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에서도.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예, 콜모고로프의 디어렘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엔터풀에 대해서 for all t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죠? 예, 조인트 CDF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거라고 했었죠. 뭐 PDF라도 상관없고 PMF라도 상관없고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콜모고르프의 그냥 디어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컨시스턴시 디어렘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n이 뭐 예를 들어서 5일 때 구한 CDF가 n이 3일 때 구한 CDF가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요 녀석을 우리가 nth order, 여기서는 CDF of the random process x of t라고 하는데 딱 보면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어때요? 매우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랜덤 프로세스 하나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복잡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샘플링 인스턴스 엔터플에 대해서 CDF를 준다는 것은 뭐 웬만한 경우에는 불가능이죠. 하지만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능한 경우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걸 생각했어요. 스테이셔너리티는 뜻이 뭐라고요? 안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임 오리지널 시프트해도 우리가 구했던 이 nth order, CDF든 PDF든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first order stationary 또는 stationary to order 1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CDF가 어떤 CDF와 같다고요? 여기에 임의의 델타만큼씩 쉬프트 해줘도 이 두 함수가 모든 x1에 대해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당연히 모든 델타에 대해서도 같은 거죠. 이게 first order stationarity고요. second order, third order, nth order 다 정의할 수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2까지는 해볼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xt1, xt2 해서 여기 두 개 아규먼트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오리지널 시프트 하니까 같은 델타만큼 이동해야죠. 예, 서로 다른 델타로 하면 안 돼요. x1, x2 예. 네,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third order, fourth order, nth order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면 strict sense stationary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mean과 variance 이런 그 expectation of something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했어요? wide sense stationarity, WSS random process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걔는 뭐냐면 mean process 또는 mean pass가 모든 t에 대해서 constant고 그 다음에 auto correlation function, 오늘도 다루겠지만 auto correlation이 function of time difference였어요. 물론 그것은 second order stationary 하면 그걸 만족하죠. 물론 역은 성립하진 않아요. 반드시 Ysense stationary라고 해서 second order stationary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렸어요. 화면이 왜 이러나? 네, 여기다 그리죠. 네. 뭔가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그렸듯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Y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 집합이 있어요. 걔는 어때요? 세컨 오더, 서드 오더, 포스 오더는 다 포함을 하죠. 하지만 퍼스트 오더는 일부만 포함을 해요. 네, 일부만. 네. 그래서 이런 Y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 집합도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two processes가 independent하다. two processes가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는데 좀 이따 또 나와요. 뭐 joint uncorrelatedness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랜덤 프로세스가 비록 uncountably infinite 또는 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joint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임의의 n 개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CDF를 논하고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두 개가 있다고 해도 걔들을 full description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에서 m개 뽑고 y에서 x에서 n개 뽑고 y에서 m개 뽑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joint CDF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리고 걔들이 consistent 하면 이제 다 describe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independent 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랜덤 프로세스 두 개가 independent 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x of t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벤트 y of t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independent 한 건데 그것을 또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과 같은 스타일로 표현하면 어떻다고요? x에서 뭐 n개를 뽑고 y에서 m개를 뽑아서 조인트 PDF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x들끼리 y들끼리의 조인트 PDF로 팩터링 되면 두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 스테이셔너리티는 뭐겠어요? 이렇게 조인트 x와 y가 함께 들어있는 조인트 PDF든 CDF든 이런 걸 정한 다음에 오리지널 시프트해도 변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정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거의 마지막에 봤던 중요한 데피니션 중에 하나가 조인트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티였어요. 그래서 각각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하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 t1-t2 또는 t2-t1만의 함수다. 그것을 타우라고 놨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풀 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제목이 여기도 있지만 time average and ergodicity 또는 뭐 ergodic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time average에 대해서 배웠죠. time average는 어떻게 정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x of t라는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time average라는 것은 일단 적분을 하는데 어떤 윈도우 마이너스 t에서 플러스 t까지 적분을 하면서 계속 그 길이 그 인터벌 있잖아요. 적분 구간의 길이로 나눠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적분해서 파이나이트한 녀석의 타임 에버리지는 얼마예요?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 1 over 2t가 없는 상태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1이잖아요. 그런데 분모에 2t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0이 되죠. 반면에 이렇게 코사인 2파이 t의 스퀘어 같은 여러분이 이제 회로 시간에 보면 이런 것을 이제 파워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렇죠? 에너지는 무한대죠. 에너지는 이 시그널의 에너지는 하지만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즉 파워는 유한하잖아요. 이런 파워 시그널은 타임 에버리지 하면 값이 딱 나오죠. 그렇죠? 이건 다 이제 회로 이론 뭐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뭐 absolutely integrable signal 이런 것과도 관련이 조금 있죠. 자, 그 다음에 time auto correlation function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deterministic signal x of t와 그 시그널을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 한 거죠. 그래서 xt 플러스 타우 이렇게 해서 x of t의 스퀘어가 아니라 약간 타임 도메인 상에서 쉬프트를 시킨 다음에 이제 곱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타임 에버리지 하죠. 그러니까 단지 적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분 길이로 나눈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죠.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이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 캐피탈 A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기법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였죠? 이 적분식을 보면 알겠지만 t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버리니까 이 결과가 t의 함수일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타우를 조금씩 바꾸면 이 값이 달라지겠죠. 만약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존재한다면 어떤 타우의 함수일 것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우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 또는 스터티스티컬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있잖아요. 그거는 대문자 아래 밑에 대문자 XX 이렇게 썼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한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슬랜티드 또 기울어진 또는 캘리그라픽 뭐 이렇게 필기체의라고 하나요? 뭐 캘리그라피는 사실 이쁘게 쓴 글씨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예, 그런 R자를 써서 나타내요. 여기서 밑에 있는 서브스크립트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X들을 나타내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가지고 타임 에버리지 관련된 것은 어때요? 그냥 타임 에버리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퀘어에서 타임 에버리지 하는 것, 두 개를 곱해서 스퀘어까지는 아니고 딜레이를 줘서 또는 어드밴스를 줘서 타임 에버리지 하는 것 배웠는데 첫 번째 두 개는 어때요? 첫 번째 두 개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존재한다면 그냥 리얼 넘버인데 세 번째 거는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타우에 따라 달라지니까 펑션 오브 타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냈어요. 맞습니까? 자, 오늘은 좀 복잡한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잘 봅시다. 일단 타임 에버리지 오브 자 대문자 x 오브 t라고 했어요. 이 과목에서 대문자 x 오브 t는 a random process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에버리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에버리지 한다는 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앞서도 리뷰하면서 그렸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코젤러티 이런 인과관계 이런 걸 생략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항상 어떤 샘플 패스를 보는 거죠. 어떤 소스로부터 여러분이 아웃풋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샘플 패스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S0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x of t, S0라는 어떤 샘플 패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샘플 패스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S0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어떤 S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time average of x of t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죠?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학부생이고 강의하는 교수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오른쪽을 딱 보세요. 일단 이 인티그런드 안에는 어느 함수가 있죠? t와 s의 함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는 날아가고 무엇의 함수가 되죠? 얘가 s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만약 이게 존재한다면 어때요? 존재한다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 y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랜덤 프로세스의 타임 에버리지는 뭐라고요? 만약 존재한다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s a random variable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s가 선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샘플 패스를 에버리지하면 스칼라가 되는데 uncertainty가 있잖아요. 스칼라 with uncertainty. 따라서 랜덤 베리어블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은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얘가 뭐냐? 랜덤 베리어블이다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해요. 얘는 뭐겠냐는 거예요. 얘는 이번에는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고 랜덤 프로세스 x of t 플러스 타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하나를 뭐 마이너스 타우니까 마이너스 타우만큼 딜레이, 즉 플러스 타우만큼 어드밴스 시킨 거죠. 그걸 곱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뭐 정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 A라는 오퍼레이터가 그냥 요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오퍼란드가 여기 들어가죠. 인티그런드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자,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고
어떤 t에서 샘플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는 joint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곱하면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t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이게 x, t, s였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네. 다음에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t 플러스 타우, s겠죠. 네. 자, 이것을 t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이제 뭐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겠어요? 네, 당연히 s와 타우겠죠.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건 타우와 s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존재한다면. 맞습니까? 타우와 s의 함수예요. 그런데 s는 보통 떼놓고 쓰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얘기할 때도. 그러면 일단 타우의 함수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 할 때는 코릴레이션, 어떤 코릴레이션을 타임 에버리지 할 때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슬랜티드 또는 컬리그라픽 R로.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랜덤 프로세스들이 들어있으니까 대문자로 썼어요. 참고로 얘랑 구별을 하세요. 타임 에버리지라는 면에서는 똑같이 컬리그라픽 레터 R이지만 랜덤 프로세스가 사용됐으니까 X가 아니라 대문자 캐피탈 X가 써졌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언뜻 보면 타우만의 함수지만 좀 전에 말을 했듯이 뭐예요? S가 들어있죠. 따라서 얘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 타우를 바꿀 때마다 하나씩 나오니까 또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죠.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타우를 픽스하고 나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일단 잘 기억하세요.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는 특히 타우를 바꾸면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데 잠깐 뒤로 가서 설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자, 책이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설명하면서 하면 좋은데 섹션 6.4를 보면요. 코릴레이션 펑션의 측정, 메저먼트라는 것은 뭐 측정 이렇게 보면 돼요. 측정. 여기서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뭐 x와 y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뭐 간단하게는 둘 다 x여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통계적 특성을 알고 있으면 맞아요? 실제로 full description이 돼 있는 랜덤 프로세스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x가 주어졌어요. x 랜덤 프로세스. 그러면 얘가 full description이 돼 있으면 뭐 rxx 뭐 t1, t2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at least ysen stationary라고 합시다. 적어도. 그러면 얘가 뭐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t2-t1의 함수가 될 거잖아요. 뭐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하면 타임 에버리지 구할 수 있겠죠. 풀 디스크립션이 돼 있으면 적어도 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x of t가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된다는 걸 알겠는데 사실 얘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를 들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해보세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얘를 구해요. 알겠어요? 얘를. 근데 얘는 말했지만 얘는 뭐 말이 쉽지 구한다지만 사실은 하나의 샘플 패스만 보게 되죠.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코젤러티는 거 무시하면 샘플 패스 하나만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관찰해서는 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를 계속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x t has가 cosine 2pi t고 x t tails가 sin 2pi t라고 해보세요. 여기서는 어때요? 얘 간단하게 expectation of x of t는 얼마죠? 얘가 2분의 1씩 확률로 나온다면 sin, cosine 하면 expectation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average 한 걸로 뭐가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t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당연히 0이죠. for all t 맞습니까? 그러니까 min pass가 제로인 랜덤 프로세스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의 리얼라이제이션만 관찰하고 나서 이게 앙상블 에브리지드 된 민이 제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보세요. 얘가 sin 2파이 t일지 마이너스 밀리언 2파이 t일지 뭐 마이너스 뭐 e to the x일지 뭐 전혀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연히 우리가 샘플 패스 하나를 관찰했는데 그로부터 이 statistical property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랜덤 프로세스들은 그게 돼요. 어떤 특성을 가진 그거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했고 organic random proc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organic이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expectation, 그러니까 statistical average of something이잖아요. 그거를 time average of something으로 바꿔도 같으면 organic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게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또 그 stationarity 때처럼 여러 레벨의 organicity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 mean organic 또는 correlation organic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블록도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샘플 패스 하나를 관찰하는데 그걸 타임 에버리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 놓고는 그 타임 에버리지가 statistical average와 매우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통신 같은 경우에는 랜덤 프로세스로 다뤄지는 예를 들면 통신 신호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류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적 특성을 아는데 어가디서티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통계적 특성이 알려져 있는 걸 보냈는데 문제는 이 채널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데 채널이 얘를 좀 디스토트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시그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출력을 관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거죠. 시노미 시스템 기준으로 하면 h of t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입력과 출력을 아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의 후리에 트랜스폼인 이 시스템 리스판스,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뭐 정 안 되면 아웃풋 후리에 트랜스폼을 인풋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나누어서 알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어 전공 들어가면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랜덤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어가디서티 이런 것들을 잘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x of t를 어가딕한 시그널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 프랙티컬하게도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고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organic assumption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실 organic 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organic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organic 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정을 써서 뭔가를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풀거나 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타임 에버리지만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만약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스테이셔너리 하면 스테이셔너리 할 때는 그 앙상블 에버리지, 즉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와 타임 에버리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아시겠죠? 아직 어가딕 하다 안 하다 이런 말 안 했어요. x of t가. x of t는 그냥 스테이셔너리 해요. 자, 스테이셔너리 한데 여기서 strict sense stationarity 또는 up to second order라고 합시다. 우리 second order까지만 밖에 안 다루니까.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min pass가 상수예요, 아니에요? first order stationary 하다고 가정하면 min pass가 상수죠. 자, 그래서 얘는 뭐죠? 얘는 상수예요, 어떤 맞습니까? 얘는 상수고. 자, 그 다음에 이 상수를 타임 에버리지 하면 어떻게 되죠? 컨스탄트는 타임 에버리지 하면 그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기 라이트 핸드 사이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상수니까 얘를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를 갖다 붙여도 똑같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앙상블 에버리지를 한 민이 컨스탄트예요. for t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를 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했어요? 네, 스테이셔너리 할 때 이거 두 개는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랑 앙상블 에버리지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도 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A와 E의 순서를 그냥 바꾼 거죠. 네. 자, 이제 이러고 보겠어요. 이러고 보면 그 다음에 A of XT는 뭐예요?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죠? 걔를 X바라고 하겠어요. X바. 알겠어요? 네, 여기서 이게 좀 저는 싫어해요. 이 X바란 표현을. 근데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X바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X바를 에버리지한 것. 즉 뭐죠? 타임 에버리지 하고 나면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맞아요? 그 랜덤 베리어블 에버리지 한 거죠. 다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으면 얘의 에버리지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 x of t가 있고 하나는 e x of t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스테이셔너리 하면 어떻게 돼요? 얘 상수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주의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방금 우리가 뭘 봤어요? 요거를 또 에버리지 하면 맞아요? 얘를 또 에버리지 하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왜? 요 트릭이죠. 맞아요? 컨스탄트는 타임 에버리지에도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요걸 보였어요. 첫 번째. x가 스테이셔너리 하면 타임 에버리지의 앙상블 에버리지는 앙상블 에버리지랑 같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네. 요건 뭐였죠? 지금 우리가 first order stationary 또는 second order stationary, second order라고 하면 first order 되니까 second order stationary 또는 Ysen stationary, 뭐 또는 그냥 strict and stationary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at least Ysen stationary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mean과 auto correlation만 다룰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얘를 쓰고 나면 네, expectation of x of t 플러스 타우인데 자, 이거는 지금 at least ysen stationary라고 하면 얘는 a function of tau죠. 얘는 a function of tau예요. 그러니까 t의 함수로 생각하면 얘는 상수죠. 여전히. 맞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average operator는 아무 베리어블이나가 아니라 t 베리어블에 대해서 베리어블 t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타임 에버리지를 해도 똑같죠. 그러고 나면 또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내부는 어떻게 돼요? 요 expectation operator의 오퍼란드는 요 calligraphic R를 쓴 time autocorrelation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다 얻었어요.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예, x of t가 at least ysen stationary 하면 at least ysen stationary 하면 어떻다고요? 예, mean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드 민과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의 각각의 기대값이 statistical averaged mean과 statistical averaged 오토 코릴레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둘 다 핵심은 뭐라고요? 컨스탄트의 타임 에버리지는 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컨스탄트가 얻어지면 즉 t의 함수가 아닌 게 얻어졌어요. 양상블 에버리지를 통해서 statistical average를 통해서 그러면 그냥 a 붙여서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테이셔너리 하면 언제나 성립해요. 하지만 모든 스테이셔너리한 랜덤 프로세스가 다음에 말할 어가디서티를 만족하진 않아요. 자, 어가디서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왜 안 지워지죠? 네.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mean ergodic 하다 또는 ergodic in the mean이라고 해요. mean ergodic 또는 ergodic in the mean.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ergodic in the mean이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언뜻 보면 그냥 뭐 E와 A를 바꾼 거 맞아요. 그렇죠? E와 A를 replace 한 거예요. 서로. 맞습니까? 예, E를 A로, A를 E로 replace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t의 함수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얘는 t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necessary condition이 뭐겠어요? mean이 앙상블 에버리지든 mean이 타임 펑션이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 알겠어요? 예. 그 뭐냐면 x of t가 mean pass가 constant일 때, 그렇죠? 일단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일 때 그 mean pass의 그 값과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맞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x of t가 걔를 앙상블 에버리지를 하면 일반적으로 t의 함수여야 되지만 아니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이 1번과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 사실 디터미니스틱 넘버로 바뀌는 거죠. 또는 뭐 예를 들면 제로, almost surely 이렇게.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만족되면 그 랜덤 프로세스 x를 mean ergodic이라고 해요. 알겠죠? 얘는 mean ergodic 랜덤 프로세스의 데피니션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해요. 일단 x of t와 x of t 플러스 타우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는 타임 에버리지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여기서는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사실은 s에 대해서 에버리지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right hand side는 뭐와 뭐의 함수죠? t와 타우의 함수죠. t와 타우의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죠, 이거는. 얘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t에 대해서는 일단 에버리지가 됐으니까 타우에 대해서 타우에 따라 달라지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얘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같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는 t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t가 없어야 되니까 얘 날라가야죠. 그 얘기는 뭐죠, 얘가? 얘가 일반적으로 rxx t 플러스 타우였지만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 rxx가 있어서 타우만의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t least y's and stationary면 일단 요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타우의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되는데 타우를 픽스하면 어때요? 타우를 픽스하면 얘는 넘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한 이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타우의 함수이긴 하지만 랜덤 베리어블이 디제너리트하게 돼서 그렇죠. 디렉 델타 하나만 어딘가 나오는 녀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조건을 두 번째 라인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토 코릴레이션 ergodic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또 다른 어떤 뭐 expectation으로 하면 뭐 어떻게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rgodicity도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와 앙상블 에버리지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줄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ergodicity는 뭐냐면 그냥 뭐예요? 언제든 어떻게 만들든 간에 x of t로 내가 뭘 만들든 간에 타임 에버리지와 앙상블 에버리지를 교체할 수 있으면 그것을 strictly ergodic 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논문 쓸 때나 다루죠. 뭘 유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서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일반적으로 ergodic이라고 하면 타임 에버리지를 statistical average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얘는 statistical average니까 랜덤리스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 에버리지를 할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디제너리 랜덤 베리어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ergodic assumption을 만족하는 랜덤 프로세스를 ergodic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여러 레벨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ergodicity는 stationarity의 더 리스트릭티드한 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가디서티를 스트릭 센스 어가디서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걔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스트릭 센스 어가디서티가 요구하는 것은 당장 at least second order 여기서 보면 위에서 봤듯이 at least second order stationary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모든 expectation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내가 이미 n 개를 뽑아왔을 때도 돼야 되잖아요. 그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을 생각하면 그래서 strict sense stationarity와 strict sense 어가디서티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돼요. 알겠죠? 우리가 여기 strict sense stationary 한 집합을 제일 작게 잡았었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나죠? first order 있고 y sense 있고 그 규집합 안에 second order, third order, fourth order, nth order 그다음에 strict sense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건데 그 안에 더 작게 들어있는 거예요. strict sense 어가디서티는. 그런데 말했지만 스테이셔너리티도 여러 레벨 있듯이 어가디서티도 좀 릴렉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민 패스에 대해서만 뭐 돼 이러면 이제 밖으로 점점점 커지는 거죠. 얘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또는 책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X of T가 stationary and organic random process다. 그러니까 X of T is a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표현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organic 하면 그냥 stationary 해야 되잖아요. strict sense로는. 맞아요? strict sense로는 organic 하면 stationary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했지만 저 organic이라는 것이 어떤 레벨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redundant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고 찾아보면 예를 들면 이 stationarity도 뭐 y-sense stationary고 얘도 예를 들면 mean과 autocorrelation organic인 것만을 가정하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어요. 디어렘이나. 그래서 그냥 x of t가 organic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stationarity를 imply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나이스하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두 조건이 다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디어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말 가정하는 랜덤 프로세스를 딱 관찰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 한 번만 관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런 느낌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 있잖아요. 주식시장, 코스피 아니면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지코인이라고 해보세요. 자, 도지코인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 번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여러 S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에서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딱 하나 지금 샘플 패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디터미니스틱 랜덤 프로세스예요? 아니죠, 그렇죠? 과거를 아무리 봐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제가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젊은 분이에요. 갑자기 도지코인에 빠지셔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거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던데. 예. 하여튼 싱글 랜덤 싱글 샘플 패스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뭘 얻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통계적인 특성을 추론해가지고 사실은 앙상블 에버리지된 뭔가로부터 앞으로 프리딕션 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가디서티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어가딕 디어리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냥 앙상블 에버리지를 타임 에버리지로 바꿀 수 있으면 어가딕하다고 하는데 여러 레벨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는 많은 경우에서는 자명하고 알겠어요? 또 현실의 많은 경우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풀 방법이 없으니까. 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대해서 알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트코인 그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시세도 딱 하나의 샘플 패스를 우리가 보는 거죠. 도지코인 그 가격도 시세도 딱 하나의 샘플 패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통계적 특성을 말하겠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좀 이상하지만 조인트 어가디서티, 조인틀리 어가딕하다고 가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이 두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타임 에버리지로 바꿔놓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예를 들면
그 샘플 패스 지금까지 관찰한 거 가지고 막 그냥 두드려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또 저게 많은 경우에 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일정하잖아요. 그 탐욕은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앙상블 에버리지 대신에 타임 에버리지로 뭔가를 구한 것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뭐 도지코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5일 연달아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과거에. 한 번도 없어요. 5일 이상 5일까지는 내려가도 6일째는 반드시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도지코인을 딱 봤더니 뭐지? 어제까지 이미 5번 내려갔어요. 오늘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가디서티를 너무 믿으면 오늘 어쨌든 올라가면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사면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어제 종가보다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어가디서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확률 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타임 에버리지냐 그러는데 제가 잠깐 써놨는데 여기 써놨지만 어때요? 우리가 PDF들, CDF들도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expectation으로 바꿀 수 있죠. 뭘 쓰면? indicator 펑션을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을 때 이것도 어때요? joint CDF도 이렇게 expectation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물딱조물딱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랜덤 프로세스 두 개의 세컨 오더 CDF도 어때요? 일단 expectation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T1을 T로 놓고 T2를 T 플러스 타우로 놓은 다음에 이 statistical average를 ensemble average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joint CDF를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하에? joint ergodicity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 ergodicity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확률을 막 사실 막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봤더니 단 한 번도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6일째까지 떨어진 적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타임 에버리지로 이 오늘도 오늘 오를 확률을 계산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내일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은 5일 연속 하락할 확률이 95% 이제 이렇게 6일째까지 하락할 확률은 5%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신뢰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가디서티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 맨메이드 시그널 이런 걸 때는 많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괜히 텀 페이퍼 쓴다고 저보고 참여 점수 내면서 교수님 말만 믿고 조인트 어가디스티를 가정하고 도지코인 넣었다가 제 어떻게 모아놓은 100만 원 날렸는데 대신에 보고서를 내니 A 플러스 주세요. 뭐 이러지 마세요. 안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트 어가디서티는 예를 들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어가딕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각각은 어가딕 하고요. 뭐 조인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에도 각각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트 어가딕 하다는 것은 각각은 어가딕 하고요. 어떤 센스로 예를 들면 코릴레이션 어가딕, 민 어가딕 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앙상블 에브리지드 크로스 코릴레이션인데 이것을 타임 에브리지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조인트 어가딕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했지만 자꾸 얘기해요. 어떤 때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무모하게. 하지만 어떤 때는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는 당연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민 어가딕 한 거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어가딕한데 이제 strict sense 어가딕이 아니라 mean 어가딕해요. 또는 어가딕 in the mean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요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충분 조건 하나는 적어도 찾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mean 어가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책에서 구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 조금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얻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도 써놨지만 일단 먼저 랜덤 프로세스를 적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나눠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캐피탈 T로 파라메터라이즈 해놓고는 이것이 어때요? 수렴하는 거죠. 어디에? 그러니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는 셀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랜덤 프로세스를 어쨌든 캐피탈 T로 인덱싱을 한 다음에 걔가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대학원 가서 시리어스하게 배우지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의 수렴에는 보통 네 가지의 타입 또는 mode of convergence를 다룬다고 했고 제일 간단한 게 mean square convergence라고 얘기를 했어요. convergence in the mean square sense.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limit in the mean이라고 표기하는데 헷갈리는데 사실 mean square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 녀석이 어떤 상수 x 바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어떤 캐피탈 T를 고정했을 때 맞아요. 얘를 이제 따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잠시만요. 네, 얘를요. 여기 있네요. 얘를 여기 두고요. 그다음 우리가 타겟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상수예요, 그렇죠? 가정하고 있는 거. 이것과 mean 그다음에 이게 스퀘어죠, 그렇죠? mean square sense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expectation이니까 이것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0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mean organic이에요. mean.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거죠. 얘를 딴 게 아니라 얘 mean을 계산하는 거죠. 맞아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 time average든 mean이에요. mean organic 한 것을 어떤 센스로 보이는 거예요? mean square 센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는 이거예요. 우리 책은 이 in the mean square sense 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x of t is mean organic in the mean square sense 또는 또 다르게도 표현해요. 이게 헷갈리는데 mean square organic in the mean 이렇게 또는 in the mean func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헷갈리죠, 굉장히. 네. 어쨌거나 핵심은 그래서 이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요 녀석을 우리가 a sub x라고 하고 파라메타 t로 이름을 붙였어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자, 얘의 mean은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보면 앙상블 에버리지드 mean은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와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리고 얘가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라고 하면 어떤 때 또 타임 에버리지라고 하지만 같은 걸 다루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상수의 타임 에버리지인데 이건 물론 사실은 무한대로 가지 않더라도 파이나이트에도 이 녀석 같은 값이죠. 그래서 얘를 axt bar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여기에 민 스퀘어 수렴하는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서 스퀘어를 하는데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스퀘어 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뭐죠? 네, 이거 적분 같은 걸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t1으로 하고요. 하나는 t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t로 먼저 하고 t1으로 했죠. 네. 그 다음에 1 over 2t 스퀘어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분도 더블 인티그랄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뭐예요? 앙상블 에버리지 오브 얘인데 얘는 민을 뺀 거니까 코베리언스 펑션 evaluated at t1이죠. cxx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해요. 그런데 얘는 우리 교과서에서 요거는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 적분, 저 이중 적분을 보면 여기서 적분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리파라메타라이제이션을 해요. 하나로.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하면 지금 우리가 요거였죠. 요거. 그리고 우리가 y 센스테이션을 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t1 빼기 t를 타우라고 하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싱글 인티그랄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뭘 뜻하나? 얘는 뭐죠? 코베리언스 펑션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우리가 어떤 t-t를 잡으면요. 높이가 1이고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펑션을 만들어서 여긴 0이에요. 나머지는 이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자 이렇게 적분하면 당연히 되겠지만 t가 굉장히 크다고 해보세요. 캐피탈 t가. 그러면 어때요 이게? 캐피탈 t가 굉장히 크니까 얘는 거의 플랫하게 이렇게 되다가 저 어디 가서 제로랑 만나죠. 그런데 만약 c 오브 타우가 제로 근처에만 있으면 이건 뭐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한데 잘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트릭을 썼어요. 우리가 인티그랄 어떤 a, b, x of t, dt가 있으면 얘는 항상 어떻게 돼요? upper bounded by 얘의 절대값으로 되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x는 절대값 x 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이건 일종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죠. 예를 들면 a 더하기 b의 절대값은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랑 마찬가지죠. 인티그랄을 썸으로 바꿔보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 얘를 우리가 절대값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절대값이 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1로 어퍼 바운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계산하던 게 뭐였죠? 예, 이놈이었잖아요. 이놈. 이놈이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예, 당연히 x is at least y and stationary 이렇게 가정을 해야지 뭐 여기서도 뭐 성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앙상블 에브리지 하면은 얘가 상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타우로 바뀌면서 예, 엄밀하게는 이렇게 이퀄리티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처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퍼 바운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의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리미트로 보내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t로 바꿔줘야죠. 왜냐면 항상 a는 t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선 타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0으로 가져야죠. 맞습니까? 네.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이 적분 자체가 요까지 적분이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finite 하면 앞에다가 1 over 2t 곱해서 하면 0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시시콜콜한 경우를 다 안 나누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가면 즉 얘가 0이면이죠. 그렇죠?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if로 해서 할 수 있죠. 이제 if 얘가 성립하면 얘가 0이니까 뭐예요? 얘 지금 제곱이잖아요. 얘는 항상 이렇게 되니까 예. 샌드위치 메서드 또는 스퀴징 렛마이어에서 이 녀석이 제로로 가는 거죠. 따라서 mean square sense로 organic 한 거예요. 무슨 organic? mean organic. mean organic in the mean square sense. 그래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at least y and stationary인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mean과 correlation 펑션이 주어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mean은 당연히 상수고 그다음에 correlation 펑션은 function of tau일 텐데 이거 정의를 잘 써보면 이게 코베리언스에다가 뭐예요? 더하기 뮤x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예를 들어서 적분했더니 유한하면 제의 타임 에브리지 0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 얘는 mean organic 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a x of t랑도 같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코릴레이션 어가딕 이런 것들도 띠어렘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들이 줄줄이 붙고 우리 교과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봅시다. 자, 그래서 x of t가 y and station 그리고 제로 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과 오토 코비런스가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주었어요. 알겠어요? 익스포넨셜로. 자, 이렇게 했을 때 x of t가 mean organic in the mean square sense인지 아닌지 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그냥 얘를 적분해 보면 되죠. 얘를 익스포넨셜이니까 적분하면 유한하죠. 따라서 얘의 타임 에버리지도 0이죠. 절대값 한 다음에. 따라서 이 랜덤 프로세스는 예, 맞습니다. mean organic in the mean square sense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 mean regarding in the mean square sense를 했고요. 지금 간단하게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 책이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random process가 x of n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얘가 뭐 at least y stationary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x of n의 time average는 일단 n에 대해서 average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n에 사다 보니까 개수가 2n 플러스 1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얘는 뭐 이렇게 놓지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일반적으로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mean ergodic 하면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한 값으로 뭐 가는 거죠. almost sure sense로 가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건 definition이고요. 얘가 mean ergodic 하다. 요 equality가 어떤 센스냐에 따라서 뭐 in the mean square sens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in the mean square sense만 다뤄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x of n이 mean regarding in the mean square sense. 그랬더니 앞서와 거의 똑같아요. 앞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했던 게 이제 서메이션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n으로 2n일 리가 없죠. n이죠. 잠깐만요. 2n 같은데요. 2n이 맞고요. 그럼 이게 당연히 4n이겠죠. 타이포예요.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4n이 맞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2n 플러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 식을 보시면 요걸 보면은 실제로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만 보면 이렇게 하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를 하면 4n 플러스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2n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되는 텀까지 더하나 그 전에 끝내나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이포고 고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극한이 또 0으로 가면 어때요? 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mean ergodic in the mean squar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definition만 여기 다루고 있어요. correlation ergodic. 그래서 뭐 말은 이거죠. 간단해요. 이 녀석이 이것과 같으면 우리가 auto correlation ergodic이라고 한다. 또는 ergodic in the auto corre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보이는 것은 뭐냐면 x가 auto correlation ergodic이 되려면 이렇게 정의한 w가 모든 람다에 대해서 mean ergodic이어야 한다는데 뭐 이건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서 굳이 뭐 더 언급할 의미는 없고요. 거기다 이걸 가지고 뭔가 유도하진 않아요. 우리 책에서는. 하지만 저런 ergodicity 매우 중요해요. auto correlation 펑션을 우리가 알아내고 싶거든요. time average로부터.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래서 correlation ergodic process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이포가 하나 있던데 m이 2번 쌓였는데 여러분 지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 또 뭐 auto correlation ergodic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뭐 cross correlation ergodic in the cross correlation function 뭐 이런 것들도 다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rrelation function은 지금 이 섹션은 뒤에 나오지만 우리 이미 다 다뤘어요. 이미 정의를 다 했어요. 이렇게 정의했죠. 먼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타워만의 함수면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게 흥미로운데 autocorrelation 펑션의 절대값이 이건 뭐죠? 얘는 ensemble averaged power죠. 왜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 at least y stationary라고 하니까 이거 제로면 제로 돼야 될 것 같지만 제로나 t일 때나 똑같잖아요. 이게 모든 t에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semble averaged power가 바운드를 하는 거예요. autocorrelation 펑션을. 이것은 우리가 맨날 쓰던 기법을 써서 항상 쓰던 기법을 써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x of t와 x of t 플러스 타우를 어떤 알파라는 리얼 넘버를 써서 더한 다음에 제곱해서 기대값을 구해요. 이런 테크닉 계속 나오죠. 그럼 얘는 제로 이상이죠.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쓰이고요. 그다음 우리 디스크리미넌트를 가지고 이것이 넌 네거티브가 돼야 되죠. 따라서 뭐 구해졌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그러면 제로가 될 조건을 구해보면
이퀄리티가 될 조건을 구해보면 요렇게 되든가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될 때는 알파가 네거티브 1이고 일 때는 포지티브 1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 또 했었어요? 비슷한 걸 언제 했었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는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값 취하면 이게 넌 네거티브고요.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넌트 구해가지고 해봤더니 이퀄 제로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y 마이너스 y 바가 죄송합니다. 빼먹었네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편하죠.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복호 동순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하듯이 이거 할 때랑 완전히 똑같죠.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티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이퀄리티를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그림에서도 봤지만 아까 이렇게 생긴 거 봤잖아요. 어떤 상수 이렇게. 자, 보면 여기서 어때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여기서 피크를 쳤죠. 맞아요? 제로에서 타우 이퀄 제로에서 일반적으로 at least y and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얘가 0이 아닌 지점에서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딱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냥 이 타우가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우가 0이면 당연히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얘랑 같을 테니까 양수로. 근데 타우가 0이 아닌 어떤 t가 존재한다고 해보세요. 캐피탈 t가.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알파 네거티브 1이니까 대입을 해요. 그러면 아까 대입하면 이게 네거티브가 되죠. 그렇죠? 네거티브 1. 그 다음에 캐피탈 t니까 타우 자리에 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x of t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x of t 플러스 캐피탈 T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surely 같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mean square periodic이라고 해요. mean square periodic. 그리고 이게 성립하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만 피크 치고 나머지는 안 치면은 상관없는데 제로가 아닌 데서도 피크를 치잖아요. 그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피리어딕 펑션이 돼요.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mean이 non-zero인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있는데 걔에서 빼내요. 이렇게 mean을. 그리고 그걸 n of t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특히 저기서 그러면 n of t는 특히 피리어딕 성분이 없다고 하면 보통 어때요, 여러분? 어떤 시간과 100만 년 후의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코릴레이션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제로 민이니까 코릴레이션 없다는 건 거의 0이죠. 곱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넌제로 민일 경우에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오토 코베리언스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n은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가 같은 함수죠. 그렇죠? 민을 타우로 해야죠. 민이 제로니까 n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타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제로로 간다면 x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이때는 rxx 타우는 뮤 x 스퀘어에 rnn 타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죠? 뮤 x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가 만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at least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 x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 rxx 타우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타우
타우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 프로퍼티를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고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rxx 타우가 rxx 어떤 타우 플러스 캐피탈 T와 다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다고요? 예, 이걸 섞어 놓은 거죠. 첫 번째와 넌제로 민인 것을. 그래서 얘가 뮤x 스퀘어로 가. 여기서는 이제 뮤x 스퀘어가 제로인 경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더블 익스포넨셜로 되는 건 어때요? 타워가 플러스 마이너스 1대로 가면 0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틀림없이 뭐예요? 민이 뭐겠어요? 민이 제로죠. 그렇죠? 민이 넌제로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이 넌제로 값이 스퀘어드 된 값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보면 오토 코릴레이션만 딱 봐도 얘는 민이 제로예요. 앨리스드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이제 프로퍼티가 주어졌고요. 여기 이그젬플이 있네요. 그렇죠? 얘를 보면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25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뮤x의 스퀘어가 25니까 뮤x는 플러스 5든가 마이너스 5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시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뭐 이번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안 끝나지는군요. 예, 제가 2시간 더 할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언뜻 보고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어가디서티 관련해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어가딕 어썸션은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한 어썸션의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그걸 안 쓰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연해서 안 쓰는 게 이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앙상블 에버리지, 즉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할 자리를 타임 에버리지로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그 어가딕 어썸션 하에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레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주 스틱 센스로 어가딕 서티 얘기할 때는 아주 리스트릭티브한 스테이셔너리티를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스테이셔너리한 어가딕이란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티도 어떤 레벨까지만 스테이셔너리티를 말하고 어가딕 서티도 어떤 레벨로 말하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앤 어가딕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되겠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앨리스드 와이센 스테이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일반적인 모양 세 가지 여러분이 또 봤어요. 그래서 제로로 가든가 피리어딕 하든가 넌제로로 붕 떠서 가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시고 대시를 하시면 됩니다.